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도입니다. 오늘도 서현석 씨, 서현석 씨? 현석이랑, 네, 서현석 씨가 잘 안 나온다. 현석이랑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결국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뭐냐면 학생들이 실제로 학교 생활하면서 물론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교사마다 그렇지. 교사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네, 맞습니다. 그 교사들마다 다 다른 것들을, 다른 성격이고, 그것을 자기가 그렇게 자기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계속 손 들면 대부분은 다 발표를 시켜줬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안 시켜주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렇게 싫어했던 그 선생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가 9등급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1, 2, 3등급만 좋아했던 그 선생님도 나이 드신 그 선생님도 결국은 현석이의 어떤 적극적인 행동이나 그것을 보고 시켜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할 때 한 몇 분 정도를 하나요? 우선 약간 과목마다 좀 다릅니다. 뭐 국어라던 당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국어나 역사, 사회 같은 약간 인문 계열 쪽은 거의 한 10분 정도로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인문 계열은 10%, 한 10분, 네, 10분 정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수학이나 물론 영어도 인문 계열이긴 한데 영어는 좀 논외고 이제 수학이나 약간 이런 약간 자연, 약간 이과 계열 쪽 과목들은 이제 한 5분 정도로 그건 왜죠? 발표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수학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물론 학생이 자기 주도적으로 발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정규 수업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5분 정도로만 제가 5분 안에 발표를 해야 돼? 네. 그럼 자기가 뭐라고 하지? 그럼 PPT를 띄워서 설명을 하는 건가요? 그게 약간 학년마다 좀 달랐습니다. 2학년 때는 단순 보고서를 좀 뭐 실제로 뭐 인기 강사들처럼 이렇게 뭐 판서로 그냥 직접 이렇게 휘갈기면서 뭐 이렇게 했던 게 2학년 때였고요. 3학년 때부터는 PPT를 활용을 했습니다. 뭔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 활동에 대한 퀄리티도 같이 증가를 한. 그 퀄리티도. 네. 이게 결국은 현석이의 그 학교 생활, 그러니까 성적이야 비록 뭐 평균 6.7등급이고 그것은 한국사가 1등급이고 세계사가 1등급이고 또 생명과학이 1등급이고 네. 나머지는 다 8, 9등급인가요? 약간 수학은 1학년 때부터 이제 3학년 때까지 등급을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한 등급씩 올라갔습니다. 수학이. 네, 이게 지금 1학년 1학기 때 수학이 9등급, 과학이 9등급, 네. 기술과정 7등급, 사회문화 7등급, 실용영어원 8등급 뭐 이런 거니까 2학기 때는 기술과정이 7등급에서 6등급 올랐고 과학은 9등급에서 8등급 올랐고 사실은 알았는데요. 사실 이거 별 의미도 없어요. 아니 안 오른 것보다야 100번 낫긴 한데 사실 별 의미가 없죠. 수학, 국어도 국어 1이 1학년 1학기 때가 6등급이었다가 2학기 때가 8등급이니까 사실 이게 참 성적을만 놓고 보면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참 이런 질문도 했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니 이렇게 뛰어난 학생이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짜로 다 적어줄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록이 우수한데 성적이 낮았다는 게 거의 뭐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물론 뭐 그 전에도 얘기를 들었던 걸 종합적으로 보면 학생의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선생님이 기록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도 동의가 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빼어난 기록으로
만들어졌냐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빅 사건이었죠. 근데 결국은 그거가 어떤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 말은 매번 그 내가 참고 삼아서 책으로 학종 절대 법칙이나 또는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대 공개 2에 기록으로 남겨놓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수수께끼 같은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니까 말은 알겠어. 이해는 됐어. 근데 아직도 납득이 잘 안 돼.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을 만나보고 싶지만 학교 선생님들 만나서 질문을 딸랑 현석이 하나에다가 몰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또 기사로 내기도 뭐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취재를 그 이상 안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현석이가 오늘 온 김에 다음에 그 학교에 진학부장이나 그 당시에 진학부장의 인터뷰를 언제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긴 하네요. 근데 어찌됐건 그렇게 빼어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선 약간 성실함과 꾸준함. 성실함과 꾸준함. 네. 여기서 성실함과 꾸준함은 뭐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역량 증명 또는 이제 역량 개발.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가 이제 되다 보면은 이제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내신으로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요 대야 하면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버리면은 그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내신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 되면.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는 물론 내신을 이제 좀 신경을 쓰겠지만은 좀 반대로 이제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뭐 성실하게 꾸준하게 이건 좀 거리가 멀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에 좀 직면하게 되면 무조건 내신만 좀 챙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성실함과 꾸준함이 필요하다. 네. 이제 그것을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가끔 뭐 얘기하면 진보적으로 얘기는 하긴 하지만 네. 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보수적인 생각을 갖게 돼요. 즉 이 성적과 계속 연결을 하려고 하죠. 그 한쪽 생각에는. 근데 그것을 돌파해냈다는 게 지금 현석이가 빼어난 거거든. 근데 그거가 참 현석이의 평소의 상황을 보지 않고서는 사실은 그 누구도 그렇게 그러니까 못 적어주겠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석이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볼 때도 얘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애네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럽다 야. 어떻게 이렇게 성격이 괜찮을까 모르겠네. 근데 어찌됐건 선생님들은 계속 그 현석이에게 야, 너 내신 성적이 이러니까 불가능해 라고도 얘기했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자주. 네, 맞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일단 선생님 얘기 들으면 기운 빠지잖아. 난 안 되나 봐. 뭐 이렇게.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기운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한 중간부터는 오히려 그거를 역으로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그래 성적은 낮아, 그래 인정해. 근데 어쩌나 내가 역사 성적은 압도적으로 내가 그 학교에서 1등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자긍심이나 자부심을 주기 위한 네. 그 마인드 컨트롤을 좀 더 했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당시 제가 역사 성적이 1학년 때부터 워낙 탁월했다는 것도 저희 현재 학교에 이제 계신 역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뭐 진학 부장 선생님, 진로 부장 선생님 등 뭐 심지어 교장 선생님까지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조차도 우리 현석이의 존재를 알 정도로 네. 그 어쨌든 빛이 나 있었다는 얘기네요. 네. 나중에 내가 왜 현석이 얘기를 그 유튜브로 몇 번 찍어서 네.
올려놨을 때 학교에서 링크를 걸었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 링크 안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그 학교 욕한 것도 꽤 있는데 네. 나 그래서 좀 민망했거든. 괜히 욕했다 싶어서. 근데 그거를 그 진학부장이 링크를 걸어놓은 거였던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 생물 선생님, 과학 선생님께서 그냥 학교 게시글에 링크를 걸어뒀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랬을 때 자기 기분 어땠어? 처음에는 살짝 이렇게 뿌듯했습니다. 아 그래. 거봐, 내 능력이 입증이 되었어. 물론 그때 당시에도 이제 생기부가 제가 있었던 학급에서는 제가 제일 많았었고 전교에서도 전교 3등 다음으로 제일 제가 많을 정도로. 이 페이지 수가 페이지 수도 그렇고 이제 내용적인 부분도 뭐 당시 최상위권 학생들이랑 그럼요. 이렇게 견줄 만한 레벨이기 때문에. 그럼요. 그러니까 이 학생 그 지금 현석이의 학교 생활 기록부는 학종 절대 법칙에서는 그 세특상의 전체 내용 중에 일부씩이 이렇게 조금 더 좋은 어떻게 기록되어진다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 2에서는 현석이가 오늘 학교생활 기록부를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서 아까 올 때 보니까 몇 가지가 잘못 올라갔다고도 얘기하던데 어찌됐건 거의 다 제대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현석이가 그 과목에서 또는 창체 활동에서 실행했던 발표나 또는 보고서나 이런 활동들이 감상문이나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기록해 놓은 특히 뭐 수학의 경우에는 뭐 홍정홍이었나? 수학 발표한 내용에 보면 뭐 한국사와 연결을 해서 뭐 발표한 내용이 있던데 네. 그게 혹시 기억나나? 그 사람 이름? 수학 천재라 그랬나? 조선 시대야? 고려 시대야? 그게 조선 거의 중기에서 후기 정도. 누구라 그랬지? 혹시 기억나나? 홍정하 뭐 홍정하? 네. 홍정하. 아마 2학년 수학사학점이 있어요. 그래요? 잠깐만. 중국 수학자 하국주랑 아마. 그래. 네. 맞아. 내가 이건 3학년. 독서문법. 근데 그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 홍정하. 그죠. 여기 보면은 평소에 확률과 통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평소에 역사학자라는 진로를 희망하여 조선의 수학자 홍정하에 대한 주제로 역사 2 시즌 3 EBS 역사 채널 2 도서를 읽은 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과정에서 조선의 수학자 홍정하와 중국의 수학자인 하국주와의 수학 대결에 대하여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미있게 구성하여 잘 발표함. 홍정하가 낸 문제들 중에는 오늘날로 치면 3차 방정식을 활용해야 풀 수 있다는 점을 소개하여 홍정하의 수학 능력은 중국 수학자들도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음을 강조함 하면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이 학생은 정말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한국사와 관련한 정말 다방면의 지식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신이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중앙대의 다빈치 전형이나 건국대의 자기추천 전형이나 한양대의 경우에 어느 정도 합격선에 있다는 건 분명하죠. 하지만 이제 내신이 6.7등급인 것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딸랑 내신만은 아니고요. 여기에 만약에 우리 현석이가 이것이 역사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산적인 방식, 예를 들어 역사만이 아닌 뭐 국어나 아니면 전반적인 분야에 조금 더 학업 역량을 더 발휘했다면 6.7등급이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중앙대나 건국대 자기추천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었죠. 있지만 이것이 다 이 현석이의 이 기록의 내용은
이게 다 역사하고만 다 몰빵되어 네, 있어요. 맞습니다. 기록들이.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한정된, 그러니까 뭐 중앙대나 그 어디야 건국대에서도 합격시켜 줄 만한 요소는 갖고 있지만 충분하다라고 하는 느낌은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역사하고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조금 평가가 좀 박할 수는 있었다라고 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방송에서 우리 학생들이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다방면에 걸쳐서 뭔가를 해라, 준비를 해라. 또 학업 역량을 보이는 데 있어서도 이건 분명히 전공 적합성에서는 매우 우수하죠. 그렇지만 학업 역량에서 매우 빼어나다라고 하는 점은 이런 정도라면 내신이라도 좀 높았다든지 아니면 이 기록상에 있는 내용들이 조금 더 학업 역량으로 미친 범위까지도 넘어왔다면 또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이 얘기는 내가 오늘 처음 얘기했나? 예전에도 했나 모르겠네. 어쨌든 뭐 학생하고 얘기하면서 뭐 매우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얘기는 못했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런 부분이 있긴 있어요. 요것은 내가 우리 직원들에게 얘기할 때는 얘기해 줍니다. 요거는 요런 면 때문에 인서울을 넣어도 요 정도까지는 합격할 수 있지만 요 정도를 넘어간 범위는 합격이 안 된다든지 요런 얘기는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나네요. 어찌됐건 매우 빼어난 이렇게 학생부를 갖기 위해서는 그냥 선생님한테 인사 잘하는 것과 그리고 꾸준함과 성실함,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남들과는 좀 다른, 그러니까 활동을 하더라도 너무 흔한 거라던가 너무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너무 그런 활동보다는 본인만이 드러낼 수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너도 누구나 발표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 선생님도 시간을 딱 내주기가 뭐해. 네. 근데 이거는 선생님도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거를 발표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럴 때는 발표 시간이 뭐 원래는 한 5분이라고 하면은 뭐 이제 그런 좀 신기한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그 5분이 막 10분으로 늘어나도 선생님이 좋았어 네. 좋았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제를 찾는다는 게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번에 그 입시엔이라고 하는 어플 만드는 것도 그런 주제를 학생들이 찾아려면 배경 지식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제 어쨌든 아이디어를 얻어내야 되니까 네. 가만히 있는데 뭐 면벽하면 면벽, 수도하면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아이디어를 찾아내야 되는 거야. 그 뉴스에서 찾아내든 다양한 기사에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가 또 다른 거를 책을 읽고 이제 결국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입시를 만들었다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현석이 말 하나 듣고 제가 설명이 되게 기네. 어쨌든 반가워서 그런 거고요. 네. 이것도 더 길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요것도 요 방송에서 끝나고 또 추가 질문을 또 하면서 결국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이다 보니까 현석이 말 한마디가 나한테 풀어야 될 말이 굉장히 길어. 그렇다는 거 미안해요. 나한테 얘기해서.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